안녕하세요. 언제나 감동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선진국들 사이에서 의료체계 분야의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의료기술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주도하는 화상치료 기술은 여타 국가들보다 독보적이어서 해외의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 직접 배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릴 적 심각한 화상을 입은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된 캐나다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웃으로 이사온 한국인 아주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국의 전문화된 화상치료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샤론이라고 합니다. 제 16살 딸 릴리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릴리는 겉으로는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릴리는 일반적인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남자아이들처럼 장난감으로 놀거나 흙과 도구를 사용해 장난을 치며 매우 활발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저와 이혼한 남편은 그 당시 릴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며 놀기를 원해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의 로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릴리는 어릴 때부터 매우 활동적이고 거친 여자아이였습니다. 릴리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와 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놀이였습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남자 아이들과 축구를 하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딸인 릴리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면 작은 가방에 상처 부위에 할 수 있는 크림과 소독약 등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 가방에서 약들을 꺼내 흉터가 남지 않도록 곧바로 발라야 한다는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해줬습니다. 릴리는 거친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로서 자주 무릎을 다치는 일이 있었고 아마도 축구나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놀이로 인해 매일매일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릴리의 무릎에는 항상 밴드가 붙어 있는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친 놀이를 좋아하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남자 아이들과 축구를 하거나 밖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 어울리는 여자아이들과 비슷하게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며 열광하기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 딸과 함께 새로운 학교에 준비물을 사러 나가고 집에서 졸업식에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릴리가 저에게 자신의 다리와 팔꿈치에 왜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너가 어릴 때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어릴 때의 추억 같은 것이라고 대답해줬어요. 또한 작은 흉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질 것이며 큰 흉터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충분히 사라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던 걸까요? 자신의 다리에 흉터가 많아서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었던 릴리가 점차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릴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여성으로서 릴리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았을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흉터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흉터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범하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릴리의 다리를 보면 흉터가 크지 않아서 더 이상 투정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다 정리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딸과 저는 작은 대화 문제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서로 멀어져만 갔어요. 약 한 달이 지나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된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여 평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일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어 회사팀 전체가 야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근으로 늦게 들어가는 날은
집에 비상형 저금통에 저녁을 사 먹을 돈을 넣어두고 딸에게는 제가 늦게 온다면 그 돈으로 저녁을 먹도록 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생긴 야근으로 인해 돈을 넣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릴리에게 야근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혹시나 남은 용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저녁을 사 먹어라는 짧은 문자를 릴리의 핸드폰에 남겨두었지만 릴리는 우리의 야근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저희 집 근처 응급센터에서 왔는데 응급실 관계자는 제 딸 릴리가 요리를 하다가 얼굴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큰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응급 구조사가 보호자로서 함께 있으며 병원 응급실에 주소를 알려주었고 빠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전화에 아무 생각 없이 응급실로 달려갔고 병원에 도착해서 릴리의 상태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화상 부위를 신속하게 치료했고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화상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흉터가 크게 남을 것이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퇴원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릴리가 배고파서 집에 있는 식재료로 요리를 하려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을 때 이 상황이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릴리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가족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릴리는 쾌활하고 명랑하게 지내던 예전 모습과 달리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번화가에서 노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신의 몸에 안 그래도 흉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얼굴 부위에 크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는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고 있다면서 저에게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무슨 수라도 써보라면서 매일매일 화냈어요. 저도 딸의 화상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해 릴리의 상태를 말하고 조언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캐나다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인 화상 치료 자체도 이미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모두 완료된 뒤에 흉터 치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이 동반되고 또 흉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재생 전문 치료는 현재 캐나다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조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흉터는 그저 포기하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멀리 있는 병원에까지 릴리의 흉터를 지울 수 있는지 상담을 하고 다녔지만 그때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재생 치료의 말도 안 되는 비용은 저의 행동을 자꾸만 멈추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이제 아예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는 매일 아침 릴리의 얼굴을 보기도 힘든 나날이 이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온 날 그 한국인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을 주면서 케이크와 비슷하니 한번 먹어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잘 지내자는 감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에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왜인지 모르게 릴리도 학교가 아닌 바로 집 옆에 한국인 가족들과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평소 한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는 날에는 꼭 자기의 방문을 열고 직접 나와 주었기에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나날이 이어졌지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국 가족에게 릴리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명절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한국에 있는 친구의 흉터와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을 함께 방문하는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주 후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여 딸인 릴리와 그 한국 가족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릴리는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지만 흉터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자 조금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뻐하며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캐나다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고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딸의 흉터 치료 상담이었기 때문에 들뜬 감정을 접어두고 한국 가족과 함께 미리 예약해둔 흉터 전문 치료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서울의 빌딩들 사이에 위치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릴리보다 더 크고 넓은 흉터를 가진 아이들과 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이 병원에서는 캐나다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의사는 현재 릴리의 상태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이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부 이식 치료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약 5년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필요한 시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갑작스럽게 당황하였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한국에서 정착해야 할 문제이며 아직 저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피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말로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만 필요하다면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재생 치료 기술로 릴리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한 뒤에 답변을 해주겠다며 상담실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병원을 방문한 한국인 친구가 제게 잘 얘기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했고 비용을 떠나서도 릴리와 제가 아예 한국에 정착해야 할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척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 엄청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릴리가 치료 과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의 친척이 릴리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면 치료 과정 중에라도 릴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면서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나 영어를 배우는 것이 친척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정말 고마웠고 그로 인해 한국인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릴리의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국 릴리는 5년 동안 그 친구의 친척분들과 함께 지내기로 하고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 릴리의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 친구의 친척분들은 릴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릴리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과 가끔씩 영어를 가르쳐주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딸이 가지고 있던 큰 화상 흉터부터 작은 다리의 상처, 흉터까지 모두 서울의 병원에서 깔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만약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오지 않았거나 한국에서 전문적인 흉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은 누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한국이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 한국인 의사가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저와 제 딸 릴리의 행복이 지켜진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력에 다시금 감탄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화상흉터를 말끔히 지운 우리의 릴리 양이 친구들과 다시 잘 어울리며 올바르게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